봅시다. 우리 서술형부터 시작해 볼게요. 8번부터 보면 한번 풀어봤어요. 내 서술형? 오, 좋아. 몰아서 먼저 한번 봐야겠다. 뭐야? 이럴 수가. 숙제를 안 낼 수가 있어? 너가 아까 나한테 물어봤잖아. 서술형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래서 맞다고 했잖아 내가. 근데 왜 안 했어? 너 선생님이 장난 같아? 그죠? 민혁 쓴다고 불란. 문제는 아니었어. 생각은 해봤어요? 안 했을 거야. 안 했겠지. 이럴 수가. 봅시다. 우리 일단 보기부터 보면 이건 앞에 개념에 있던 내용이 아니라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교체에 속하는 의문 현상 중에는 동화라고 볼 수 있는 왜 이러지? 아니 무슨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무궁화 아니에요? 무궁화? 보면 동화라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지금 이 챕터에서 배우고 있는 세 개의 부러졌다. 부러졌어. 아무튼 세 개의 이 현상들 모두 동화에 해당하는 현상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현상들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동화를 시키는 음을 동화음, 동화를 읽는 음을 피동화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다른 글자로 바뀌는 소리가 피동화음이고 그 소리가 바뀌게 만드는 글자가 동화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동화음이랑 피동화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한 동화 현상을 다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동화의 방향에 따른 거고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앞에 있을 때를 순행동화, 그 다음에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뒤에 있을 때를 역행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나오는데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피동화음이랑 동화음이 완전히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글자가 되는 거를 완전동화라고 하고 아니면 일부 특성만 닮아서 부분적으로 닮는 거를 부분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동화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걸 모두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방향에 따를 때는 역행인지 순행인지를 써야 되고 정도에 따를 때는 또 완전인지 부분인지를 두 가지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음화를 따질 때는 리을 비음화를 제외한 비음화와 구개음화를 분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리을 비음화를 제외한 비음화라는 건 무슨 자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비음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리을이랑 다른 경우는 뭐였지? 네. 그렇지. 기역, 디귿, 비읍이 바뀌는 거죠. 이게 뭐랑 만났을 때 바뀌는 거야? 니은 그렇지. 니은, 미음이랑 만났을 때 니은, 미음 앞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이 어떤 자음으로 바뀐다? 이응 그렇지. 니은 리을? 리을? 비음한데? 비음으로 바뀌어야 돼 일단. 니은. 그렇지. 니은. 그렇지. 미음. 리을은 유음이니까 리을로 바뀌면 유음화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비음화는 다시 리을의 비음화를 제외했을 때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니은이랑 미음이 올 때 그 기역, 디귿, 비읍이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향 먼저 봅시다. 피동화음, 여기서 얘기하는 동화음이 그럼 뭘까? 기역, 디귿, 비음, 비음화로 봤을 때. 기억 자, 다시 동화음은 그 글자가 바뀌게 만드는 소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소리고 동화를 읽는다는 건 자기가 바뀌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뀐 자음이 뭐야? 기억 그치?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바뀌는 동화를 읽는 건 기역, 디귿, 비읍이겠죠? 그러면 동화음, 비동화음? 아니, 피동화음? 그치? 피동화음이죠. 그래서 비음화에서 기역, 디귿, 비읍 다시 여기 동화음 밑에 정리해서 쓰면 여기서 동화음에는 니은, 미음이 들어가는 거고 피동화음에는 기역, 디귿, 비읍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읽어봅시다. 니은, 미음이 기역, 디귿보다 앞에 있으면 순행동화고 니은, 미음이 기역, 디귿, 비읍보다 뒤에 있으면 역행동화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 있을 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순행동화일까요? 역행동화일까요? 그렇지. 역행에 해당하겠죠. 니은, 미음이 기역, 디귿, 비읍보다 뒤에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비음화는 역행 동화에 해당합니다. 방향으로 따질 때는. 그러면 정도로 바로 하겠습니다. 기역 디귿 비음의 비음화의 정도로 보면 이거는 기역 디귿 비읍 소리가 니은 미음 소리를 만났을 때 니은 미음이랑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니은 미음의 일부 특성을 닮아서 다른 글자가 되는 걸까요? 똑같이 다르게. 그쵸, 일부 특성만 닮는 부분 동화에 해당해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보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이랑 만나서 각각 이응, 니은, 미음이 되는 거니까 기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을 만나서 그대로 니은, 미음이 되는 거니까 이거 완전 동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요 니은, 미음이 각각 디귿이 니은을 만났을 때, 비읍이 미음을 만났을 때만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니은, 미음을 만나도 된다는 건 디귿이 미음을 만났을 때도 니은이 되고 비읍이 니은을 만났을 때도 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으로는 어떻게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항상 그렇게 1대1로만 대응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여기선 기역, 디귿, 비읍이니까 기역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예 이응이라는 다른 글자로 변하죠. 요 니은, 미음이랑은 상관없는 글자로. 그래서 그 비음의 특성을 닮는 거지 니은, 미음과 완전히 같은 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이다, 부분이다? 그쵸, 부분 동화입니다. 그래서 비음화는 방향이랑 정도로 나눴을 때 역행 동화이면서 부분 동화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국외음화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국외음화도 조건부터 정리해 봅시다. 일단 무슨 자음이 와야 되죠? 디귿, 티읕. 그렇지, 디귿, 티귿이 뭐랑 맞나요? 그치, 이랑 하나 더. 반모음. 그치, 반모음 이랑 만나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되는 거? 그렇지, 지읒, 치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방향부터 볼게요. 여기도 동화음이랑 피동화음 밑에 바꿔서 한번 써봅시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변화를 입는 거, 동화를 입는 거, 완전 다른 소리가 되는 글자는 디귿, 티귿이에요? 아니면 이랑 반모음이에요? 변화를 입는 거. 그렇지. 디귿, 티귿이 지읒, 치읒이라는 글자로 바뀌는 거니까 변화를 입는 건 디귿, 티귿이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글자가 반모음이랑 모음 이인 거니까 여기서는 동화음이 이랑 반모음 이가 되고 피동화음이 디귿이랑 티귿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모음 이랑 반모음 이가 디귿, 티귿보다 앞에 있으면 순행 동화, 그리고 이랑 반모음 이가 디귿, 티귿보다 뒤에 있으면 역행 동화예요. 이거 순행일까 역행일까 그러면? 헷갈리면 요거를 보면 되겠죠? 지금 이랑 이가 디귿, 티귿보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을 때가 순행이고 뒤에 있을 때가 역행인데 이거 그럼 순행일까 역행일까? 그렇지. 그래서 국외음화도 일단 방향으로 따지면 역행 동화가 됩니다. 역행 동화가 되고요. 그 다음 정도로 보면 디귿, 티귿이 이와 반모음 이의 성질 정도를 담는 걸까?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걸까? 그쵸, 닮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부분이에요? 그치, 부분이지. 그래서 국외음화도 부분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역행이랑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나눠서 쓰지 않아도 이 형식에 맞춰서 비음화와 국외음화는 역행 동화, 부분 동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비음화와 국외음화는 역행 동화, 부분 동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 세 번째 조건이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나눠서 써줘도 되는데 이미 이 앞부분을 합쳐서 쓰라고 조건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써줘야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9번 보기에서 기역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니은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적인 조건은 서술하지 않고 형태적인 조건만 쓰라고 되어 있네. 우리 형태적이라는 건 지금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형태. 그치, 형태소. 우리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앞에서 했지만 디귿 티귿이 이랑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읒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형태적 조건을 쓰라는 건 요 소리에 관련된 의문적인 것보다 형태소, 어떤 형태소를 만나느냐에 따른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런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어떤 형태소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렇지,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형태소라는 표현을 쓰라고 되어 있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하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미 문제에서 주고 있죠. 그러면 기역은 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우리 여기서는 무엇이랑, 그러니까 여러 개를 아우르는 표현인 이랑 이 파치랑 조사 접사인 형식 형태소로 쓰여서 여기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지만 기역에서는 이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로 쓰였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기역 정리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건 형태적 그 형식의 조건을 주지 않았으니까 기역은 뒤에 결합한 이랑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니은은 뒤에 결합한 이랑이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한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거는 교체보단 사실 훨씬 쉬워. 그래서 약간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탈락에 이제 들어왔어요. 앞에까지는 교체였고, 교체에서 5가지 현상들 배웠었죠. 우리 이제 탈락으로 넘어와서 오늘 3가지 현상 한번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가 자음군 단순화, 두 번째는 자음 탈락, 세 번째는 모음 탈락입니다. 우리 탈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게. 그러면 의문의 개수가 변할까 안 변할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치, 여기 줄어듦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체할 때는 그대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글자로 변했으니까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뭐 A, B라는 글자가 있으면
A랑 B가 만났다고 하면 이게 A가 되든 아니면 B가 되든 둘 중에 하나 탈락이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소리 중에 하나만 남고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글자가 된다기보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소리에서 하나가 사라져서 남은 하나만 남는 거를 얘기합니다. A가 되거나 B가 되거나. 그래서 음운의 개수는 하나 줄어들고 소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남는다라고 개괄적으로 알면 되시겠고요. 여기서 뭐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은 사실 이해하기 쉽죠. 자음이 하나 떨어지거나 모음이 하나 떨어지거나 하는 걸 텐데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건 뭐냐 보면 우리 여기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두 자음 중에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거 방금 얘기한 거죠. 아예 새로운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소리가 사라지고 기존에 있던 하나만 남아서 발음이 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자음군 겹받침이 무엇이냐 하면 받침의 자리에서 우리 받침의 음운 개수 여기 보면 받침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헛받침은 그냥 진짜 자음 하나만 받침에 쓰이고 있는 거 해서 당연히 하나의 글자니까 하나의 자음으로 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음운할 때도 다 했던 건데 쌍받침은 같은 글자가 이렇게 겹쳐진 거의 모양이어서 비록 자음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된 소리로 그 자체로 하나의 음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음운의 개수로 따지면 받침에 하나의 음운이 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겹받침은 원래 이 자체가 하나의 자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받침 자리에서 두 개의 자음이 만나면서 쓰인 거기 때문에 이건 음운 개수로 따질 때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음운 중에 하나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는 하나 남은 소리가 발음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단순화라는 게 원래 두 개의 소리가 섞여 있던 게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만 남으니까 조금 더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음군, 겹받침에 해당하는 자음이 하나만 남으면서 조금 더 단순해졌다라고 해서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환경,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냐라고 봤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 할 때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면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이 그냥 요 단어만으로 어말 단어가 끝날 때 아니면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이 두 가지는 항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올 때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만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안 오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오거나 할 땐 항상 일어나고 모음이 오면 그게 실질인지 형식인지를 형태소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자음군 단순화도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항상 일어나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올 때는 실질 형태소일 때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조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같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 개수에는 변화가 없었죠. 왜냐하면 교체 현상이니까. 근데 우리 요거는 탈락 현상이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차이점으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는 환경은 같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이기 때문에 개수 변화가 없고 요거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기 때문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 우리 겹받침, 기본적으로 겹받침에 관련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겹받침 중에 탈락하는 자음이 규칙적인 거, 이거는 그 겹받침이 올 때 항상 같은 소리가 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만 남는 건데 그 남는 소리가 항상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그냥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탈락하는 자음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 리을 기역이라는 겹받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리을이 탈락을 해서 기역이 남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 예외적으로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 하면 기역이 사라져요. 원래 기역이 남아야 되는데 기역이 사라져서 리을 소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예외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리을 비읍은 원칙적으로는 비읍이 떨어지고 리을이 남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냐, 뒤에 자음이 올 때는 리을이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널쭉하다, 넓둥글다, 넓적하다 요 단어들에서는 또 리을이 탈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서도 지금 뒤에 자음이 오면 리을이 탈락한다고 해서 요 리을 비읍 받침 뒤에 다가 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리을 비읍 뒤에 다가 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비읍이 탈락하고 리을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비읍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꼭 환경적으로만 따지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외겠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런 단어들 보면 다 지금 기역 시옷에서는 기역이 남고, 니은 지읒, 니은 히읗에선 니은이 남고, 또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리을 히읗, 여긴 리을이 남고, 비읍 시옷, 이것도 비읍이 남고, 대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겹받침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소리가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예외적으로 리을 미음이랑 리을 피읍이랑 여기 리을 비읍은 원칙적으로 남는 소리, 여기는 리을이 원칙이긴 하지만 리을 피읍 아니지? 리을 피읍, 비읍이 아니야. 여기 아니다. 요거. 여기서는 보통 앞에 소리가 남는 경우가 많지만 요 세 가지 경우에선 뒤에 있는 소리가 남는 게 원칙이다. 요건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역 소리가 남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알아두면 구분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자음 탈락으로 넘어가면 말 그대로 자음 하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요거는 요런 겹받침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시읒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원래 요런 거 보면 살다라는 단어에서 살이라는 어간이 온 건데, 이게 리을로 끝나니까 뒤에 는이 붙으면 그대로 붙었으면 살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쓰지 않죠. 리을이 사라져서 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원래 있어야 할 자음이 뒤에 니은, 시읒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붙으면서 사라지는 현상을 자음 탈락 중에서도 리을 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리을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는 표기에도 반영이 되는 현상이에요. 우리 살는 이거를 발음만 사는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쓸 때도 실제로 리을이 사라진 모양으로 쓰죠. 근데 요거랑 비교해서 히읗 탈락은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 여기까지는 똑같죠?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히읗이 탈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 이렇게 하면 요거 발음은 히읗이 없이 막 나하 이렇게 하지 않고 얼른 뭐 아기를 나 이렇게 발음을 나로 하는데, 쓸 때는 그걸 그대로 쓰지 않고 히읗을 남겨둔 채로 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이다, 이것도 발음할 때는 히읗 소리가 없는데 쓸 때는 히읗을 남겨둔 모양으로 씁니다. 그래서 탈락에는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정도가 있는데, 리을은 표기에 반영되지만 히읗은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 또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여기서 본 리을 탈락은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복합어 형성이라는 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 어근이 됐든 아니면 어미가 됐든 둘 이상의 어떤 형태소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단어를 이룬 걸 복합어라고 하거든요. 여기 소나무, 바느질 이런 것처럼 요런 합성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는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리을 탈락에 포함이 되지만 요거는 규칙화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항상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활시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리을 탈락이랑은
조금 구분되는 현상이고 요거는 규칙화하기는 어려운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그냥 간단히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분해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뭐가 있을까? 우리 이런 단어 있다고 봅시다. 여기서 이러는 일타, 뭔가 잃어버리다 할 때 그 일타인데 우리 여기서는 받침이 일단 기본적으로 겹받침이니까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리을 히읗에서는 리을 소리가 남고 우리 발음할 때 이거 이러 하니까 리을 소리가 남아서 이거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난 탈락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음근 단순화가 아니라 탈락이 일어나는 사례거든요. 히읗 탈락. 왜 그러냐 보면 우리 이거 발음할 때 이러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히읗이 사라진 거니까 이거 이러에서 히읗이 먼저 사라져서 이러가 되고 그 다음 연음이 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음근 단순하려면 아까 히읗 리을이 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른 예시로 비교하면 이러 했을 때 이거는 히읗 탈락의 예시니까 똑같이 겹받침인데 자음근 단순화인 걸로 비교를 하면 여기 말가 이런 단어 봤을 때 요거는 말가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자음근 단순화 아무튼 요거는 연음처럼 앞에 소리가 하나가 남고 뒤에 기역 소리가 올라간 건데 이것도 일허 이렇게 됐으면은 히읗 탈락의 예시가 아닐 수 있는데 여기서 히읗이 사라졌으니까 히읗 탈락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겹받침에서 소리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다 무조건 자음근 단순화인 게 아니고 자음 탈락에 해당하는 소리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겹받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음근 단순화로 구분하면 안 되고 겹받침 이어도 자음 탈락이 일어난 현상일 수 있다는 것도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려고 이 사례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가 초성이 음가가 없는 이응이라서 그냥 자음근 단순하든 히읗 탈락이든 비슷해 보여서 더 헷갈릴 수 있는데 똑같은 일타라는 단어 일타라고 발음할 때 보면 우리 이거 일따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자음근 아니다. 요거는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음근 단순화보다 된소리 대기를 먼저 적용하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음운 변동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동을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를 정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할꼬라는 단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할꼬 볼 때 지금 여기 티귿 소리가 원래 있는데 요게 디귿으로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고 앞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던 요 일타 단어로 생각하면 왜 이게 일따가 되냐면 일단 여기서도 히읗이 그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면 무슨 자음이 될까요? 히읗. 디귿? 맞아, 디귿. 일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지금 된소리 대기랑 자음근 단순화 중에서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했었죠? 된소리 대기. 그래서 이건 된소리 되면 어떻게 돼요? 일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일따 아니다. 앞에 디귿은 그대로 있고 왜냐면 디귿 때문에 뒤에 소리가 변하는 거니까 우리 된소리 되게 될 때 앞에 소리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히읗 탈락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음할 땐 히읗이 아니지만 눈으로 볼 때는 어쨌든 원래 히읗이 있던 글자잖아요. 의문적으로 따질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다음에 탈락이 일어나면서
일다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론. 그래서 굳이 요 일타라는 단어를 얘기했던 건 요 자음군 단순화가 항상 겹받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음군 단순화인 게 아니고 자음 탈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면서도 된소리 대기가 탈락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서 얘기한 건데 뭐 요거를 그대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규칙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음군 단순화보다 자음 탈락도 먼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는 된소리 대기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도 요거 순서만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 모음 탈락하면 이건 정말 쉬워요. 그냥 아랑 어가 탈락하거나 으가 탈락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간이 활용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거는 다 뭐 읽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요것만 한번 같이 보면 뭐 요런 거 다 이것도 다 해당이 되네요. 우리 아나 어 소리가 지금 원래가 용언의 어간 자체가 가, 서, 펴로 되어 있고 모음이 탈락을 한 상태에서도 가, 서, 펴기 때문에 둘이 모양이 똑같아서 이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어간만 쓰인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용언의 어간은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미랑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감만 남은 모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가 됐든 어가 됐든 무조건 붙었다가 탈락한 모양으로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아, 어라는 어미가 각각 다 붙었다가 탈락을 해서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단순히 어감만 떨어져 나온 게 아니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개념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35쪽. 뭐가 정한 거예요? 그러게. 그래도 교체보단 좀 쉽지 않아요?
그럼 방학 언제? 저희 1월 8일이요. 진짜? 늦는 편 오는가? 아니 저희 근데 본방 없이 그냥 쭉. 아 그래? 오히려 좋다 근데. 쌤 대학교 다니세요? 언제 하세요? 다다음 주에 중간인 것 같은데? 가빈는 아니야? 가빈는? 아 그거 아닌가? 근데 시옷이 모르고 빈 우리 35쪽까지 풀어오는 거 숙제로 할게요. 그리고 뒤에는 천천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답답해. 20까지. 아, 20까지가 우리 영어 하잖아.